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틀째 상승 마감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장 막판에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폭을 빠르게 축소를 해 나갔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축소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사흘째 외국인이 정말 큰 폭으로 팔아치웠다가 오늘 장 막판에 순매수로 소폭 전환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역시나 삼성전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HBM3 8단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를 부인을 했고요. 12단 역시나 여전히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 잘 지켜나가면서 3%대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퀄리티 테스트 관련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에서 태국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웁니다. 태국 투자청이 현대차가 10억 바트 하나로 386억 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3분의 1 이상을 현지에서 좀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다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휴델의 2분기 매출 954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보톡스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3시 구간 들어서 휴델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대웅제약 같은 대표적인 보톡스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크게 슈팅이 나오다가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가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고요. 이틀째 우리 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서 1시간 동안 이 고민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이 엔화, BOJ 3자회 이런 거 좀 살펴봤었잖아요. 오늘 엔화가 현재 146엔대까지 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수 규모 잘 늘려나가다가 장 막판에 빠르게 축소를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하다라는 거를 네. 외국인들이
알면서 또 주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도 오전까지만 해도 1조 한 1,0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맞습니다. 보이다가 쭉 이렇게 이제 오후장 들어와서는 엔화가 147엔대까지도 올라오는 흐름에서 잘 유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 또 거기에 또 시장이 이제 곧바로 오늘 뭐 2,600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네. 근접했던 이런 모습에서 축소시키는 과정 막판에 또 이제 순매도로 전환됐는데 지금 한 2, 3일 동안의 외국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오전과 오후의 어떤 움직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순매도를 1조 원 보였다가 막판에는 또 9천억 순매수로 반전된다든가 그리고 또 오늘처럼 1조 원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다가 또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이런 어떤 강도 조절 여전히 시장은 일정한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아주 미세하지만 네. 엔화의 이런 어떠한 추가적인 반등들이 나타나는 거 사실은 과거 같으면은 엔화가 막 치고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제 해지라는 차원에서라도 엔화가 141엔에서 잘 하방을 잡고 다시 또 150엔대로 올라와 주는지 아니면 이 150엔대가 또 단기 저항으로 작용되는지 네. 이러한 부분에 연동되는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알고 당하는 거와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은 진짜 어떻게 보면 모르고 당한 거거든요. 네.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하루 사이에도 정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내일 시장 계속 상승 추세에 이어 나갈 것인지 이제는 이제 하락 구간에 다시 대비를 해야 될 때인지 이후에 내일장 체크 포인트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럼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6,200억 원대 8단인데요. 사진에서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워낙 크게 나와서 좀 보조금이랑 HBM 이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사의 좋은 얘기들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칩스폭과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아직 뭐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기다리던 뭐 퀄 테스트 통과인가요? 뭐 그 부분이 8단이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이 두 회사의 시비가 엇갈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은 내용들인데 아침에만 해도 조금 흔들리긴 했던 모습들이에요. 근데 네. 워낙 이 부분은 소위 경쟁사가 들어왔다라는 걸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하락하기도 하고 삼성전자 반등 주고 뭐 이런 엇갈리는 흐름이 한 서너 번 이상은 지속이 됐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무뎌졌고 또 하나는 회사 측에서는 아니야 아직 이렇게 또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다행히 하이닉스는 6,200억을 수령을 앞둔 상태에서 반등을 다시 또 같이 주었고 또 삼성전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소폭이지만 네. 극적인 또 순매수 반전이 나오면서 반등을 같이 또 이끌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HBM 이 8단 콜 테스트를 로이터 통신에서는 통과가 됐다. 관계자들 한 서너 명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고 곧 할 거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부인을 했다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어떠한 그 가격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밸류체인 공급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혼자서 자 이거 다 됐으니까 갖고 가세요가 아니잖아요. 네. 미세하게 또 협력 업체들과의 이러한 부분도 좀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뭐 3분기는 다 완결 짓고 4분기부터는 공급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2단이 참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년 시장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컴콜에서도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 되겠고 SK 하이닉스야 뭐 3월부터 8단 양산을 공급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12단도 3분기에 양산해서 오히려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요? 한 발, 두 발 앞서간다고 그럴까요? 네, 계속 앞서는 가고 네. 있어요. 이런 그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4분기에 공급할 것으로 이렇게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6세대 HBM4라든가 또 하반기에
내년도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기술을 접목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디애나주 공장 건설과 관련된 6,200억 수령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 이런 것이 오늘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하려는 이러한 시점에서 뭔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고 네. 추가적인 어떤 상승 분위기 관련된 IT 소부장 쪽들도 동반해서 오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퀄리티 테스트요. 삼성전자가 부인도 했고 또 11안도 여전히 테스트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반도체 종목도 오늘 주가 회복이 좀 뚜렷했거든요. 제일 크게 조정을 받았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건지 혹은 다시 반도체주가 좀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주도주 섹터에서는 사실은 소외되지 않았다고 봐요. 네.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뭐 반도체를 가지고 뭐 급등하면은 주도주다 또 뭐 급락하면 소외주다가 아니라 네. 워낙 많이 달려왔잖아요. 길게 보면은 뭐 한 1년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사실 짧게 보면은 올 상반기까지 달려왔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두 달 정도의 가격과 기간 조정. 네. 물론 뭐 소부장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종목마다 낙폭이 큰 것들은 뭐 30%에서 50% 하락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러한 그 흐름들이지만 전반적인 업황의 어떠한 그 시그널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까지의 우리가 뭐 AI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은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라든가 단기적인 수급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로서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은 부족하지만 여기서 뭐 더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틈만 나면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주도주로서의 힘을 잃지 않았다. 앞으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흘째 삼성전자를 팔다가 오늘 장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팔 만큼 다 팔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항상 이제 선물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보자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2,000원, 3,000원을 하단으로 83,000원의 안착이 돼주니까 8만 원대 후반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더 선물과 연계되는 롱숏 전략을 못했단 말이죠. 네. 시장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할 것 없이 월요일, 화요일도 그렇고 흔들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라든가 또는 헤지펀드들이 뭐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된 것도 네. 마찬가지겠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때 선물만 가지고 매도를 펼치는 것보다는 코스피 시장, 우리 한국 시장의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그 흐름인데 이제 그것이 진정이 되니까 네. 결국은 시장에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면서 끌고 올라오는 흐름은 아니지만 네. 매도세가 진정이 됐고 소폭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개미 눈꽃만큼 샀는데 네. 그런 매도가 진정이 됐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여타 IT 소부장 쪽이라든가 시장 전체의 반등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게 물론 시장 탓도 있었지만 뭐 AI 고점론, 캐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엇갈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실까요? 네, 뭐 캐즘과 관련된 부분은 뭐 그동안도 많이 얘기들이 나왔고 네. 이제 8월 28일 날 엔비디아 뚜껑 열면은 거기서 진정한 어떠한 향후의 전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그 캐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결론 아닌 결론을 좀 유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호기심에서만 좀 써보는 것뿐이지 이것을 뭐 구독료를 내가면서 일부 뭐 조금 하는 사람들은 뭐 몇 불씩 내면서 하는 사람도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 개화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뭐 캐즘 얘기 나오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월가에서도 목표가 내리고 있는 데가 뭐 한두 군데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성장세 지속이 되고 목표가도 상향 조정하거나 상향했던 것들을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이 저보다는 더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HBM의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것은 제가 중간중간에도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마는 디램 가격이 의외로 빠르게도 급등을 한다는 네. 얘기죠. 이쪽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라고 기성 제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디램이든 낸드든 이 3, 4분기부터 이제 디램 가동률이 재고 소진이 다 끝났고 네. 한 1년 동안을 사실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100% 거의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PC용 디램 계약의 가격이 최대 13% 정도 상승을 하고 선주문이 계속 밀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거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올해 HBM 수요만 200% 내외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더 2배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까지도 가세가 되면서 디램 생산이라든가 재고만 갖고 열심히 팔다가 네. 전부 다 라인을 지금 HBM 쪽으로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청주 공장 쪽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디램이 수요가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달라고 해도 공급을 못 해줄 정도의 어떤 이 쇼티지가 이제 서서히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디램 대비해서 HBM 영업이익률이 2.5배니까 아무래도 가격 레인지 있고 마진이 좋은 거를 더 많이 팔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일부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도 조금 감소가 되겠죠. 네. 현재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꾸 삼성전자를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하이닉스가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TSMC 관련된 블랙홀 문제도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독점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면서 가격도 조금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이제 디램 쪽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뭐 2분기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디램 가격은 작년 10월 이후부터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올해 53%, 내년에도 35%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디램 가격이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이 디램 가격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한 30% 정도 상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이 가격의 상승세 이러한 부분들이 요인이 되고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내년이 아니라 원래는 2026년도죠. 네. 우리 범정부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난항도 겪고 있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뭐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총 규모 한 360조 원 정도라고 그러죠. 바로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내년에 착공을 하고 27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역시 9조 400억 정도 투자하면서 2027년 5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면서 HBM4의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겠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기술은 지금 한미 반도체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이 평택 4공장 우리가 제4 캠퍼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뭐 바이든 대통령도 거기 가서 딱 시찰하고 원더풀을 외쳤던 네. 그 평택 공장 거기에 사실은 신규 팹 공장 4공장에서 HBM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할까 하다가 바로 그냥 디램 생산 쪽으로 네. 돌렸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상반기에 디램 장비들도 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IT 이 삼성전자 레거시 제품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뭐 선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소위 SK 하이닉스는 선물을 잘 받은 거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회사 측에서는 아직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로부터의 선물도 삼성전자도 받고 있다. 네. 지금 메일 보내면서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램 가격도 오르고요. 또 반도체 투톱 캐파 확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향후 긍정적인 전망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할 때인지 혹은 막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추매 저가 매수의 타이밍인지도 궁금하고 좀 고민 많으실 시기일 것 같은데 종목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살펴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어저께였나요, 여러분들? 이제 밀리면 우리가 지수 포인트라든가 섹터별로 잡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요 대장주 두 종목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 핵심 4인방들을 한번 가격대들을 우리가 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항상 지금 구간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올해 이 상승의 흐름들이 이 삼성전자를 지금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큰 상승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주었다가, 그리고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조정을 한 3개월 정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고점 돌파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아주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락과 급등이 연출되는 과정 이후에는 최소한도 이렇게 횡보해 주는 구간도 필요한 거죠. 이러한 구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격 레인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들을 사실은 지난번에 이 82,000원 라인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캔들은 더 올라갔죠. 그렇죠? 캔들은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뭐 89,000원. 이때 이제 뭐 9만 원 넘어간다, 안착한다, 뭐 12만 원 막 목표가 올리고 난리가 났던 시점이었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이제 또 다시 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하단부 71,000원을 중심으로 72,000원이 캔들상으로는 살짝 깨졌었습니다. 네. 그러나 종가상으로는 돌려놨다는 얘기죠. 71,000원이. 그러면은 이 종목은 또 다른 어떠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71,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이 71,000원에서부터 2,000원까지 계속해서 박스했던 이 자리가 허무하게 이렇게 이탈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7만 원은 그냥 깨지면서 6만 원대 뭐 다시 저 5만 원대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업황이 개선이 돼주고 있고 뭐 HBM 안 들어가도 네. D램 가격의 상승과 영업이익률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뭐 7만 원이 깨져가지고 6만 원 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다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세요라고 단타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네. 이 71,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이제 76,000원부터 78,000원까지가 계속 저항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뭐 8만 원 이상, 9만 원 뭐 그런 자리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도를 자제하시고,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7만 원 초반 자리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8만 원을 근접하거나 7만 6, 7천 원 넘어가는 자리는 일부 정리하는 그러한 어떠한 단기적인 이 플레이가, 일정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들께 이제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하이닉스도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뭐 목표가 30만 원을 뭐 그냥 훌쩍 넘어갈 듯한 그런 기세였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이렇게 일순간에 급격하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4만 원에서부터 15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15만 원에서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여기서 다시 또 추가하면서 뭐 20만 원을 훌쩍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하이닉스는 이제 18만 원을 1차 저항으로 두고, 그러니까 18만 원을 중심으로 16만 원, 15만 원의 지지라인,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0% 내외 이상의 게임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형주 군단들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구간들은 여기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은 다음에 이제 이런 구간들이 다시 올라오려면
다시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되니까 아직 네.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6만 원 이상에서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16만 원 초반 내지는 이하에서 매수 17만 원 넘어가거나 18만 원 근처에서는 일부 정리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오늘 뭐 나스닥 선물도 오르고 뭐 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또 나스닥 시장이 올라왔다. 그럼 아침부터 갭 나온다. 그러면은 17만 5천 원 내일 만약에 그렇게 붙는다. 네. 그럼 절대 쫓아가면 안 되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어저께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정도에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거나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삼성에서 콜 통과됐다니까 SK 하이닉스랑 같이 장중에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10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은 이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10만 원이 전체적으로 하방을 잡는 자리고 물론 순간적으로 10만 원이 이탈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꼬리 달려주고 돌아서 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준다라면은 12만 원에서부터 13만 원 라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한미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 절대적으로 뭐 동의하실 일이 없는 거고 10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12만 원 이상부터는 일부 정리하는 이러한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요.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승의 흐름들이 잘 이어져 오다가 순간적으로 같이 시장과 더불어서 급락을 했지만은 오히려 이 급락을 하면서 직전에 이 저점이 있었던 자리들 그 자리가 이제 오히려 이 단기적으로는 횡보해 주면서 저항을 보였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도 요 꼬리를 달아주고 돌아서 준 자리 32,000원에 대한 지지력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2,000원부터 요 자리들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자리가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이 됐으니까 41,000원, 2,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연출이 되면서 4만 원 근처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부 비중을 줄이거나 단기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밑에서 또 뭐 3만 원대 중반이라든가 이런 자리 초반 자리 이런 자리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당분간 IT 쪽들은 대응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밀릴 때 매수하고 수익권에서 이익 실현하는 전략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알아볼 텐데 지지와 저항 밴드 이용하자 유효할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말씀을 제가 어저께 이제 다시 정리해서 드렸는데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고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밴드 전략. 이러한 과정에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섹터는 조선과 바이오 쪽입니다. 이쪽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방산 쪽들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는 그러한 섹터 그리고 낙폭과대한 섹터들은 2차 전지, 전력설비, 원전, 로봇, 화장품 또 중소형 테마 오늘은 뭐 영일만 동해 가스 개발 네. 관련한 종목들이 또 돌아 나오죠. 전쟁이 바로 날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전쟁 관련주들은 또 오늘은 쉬었어요. 그럼 내일 같은 움직임에서는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항상 체크하면서 급하게 쫓아가는 가지 말고 밀리면 눈치 보면서 적절하게 저점 매수 으쌰하고 올라오면 고점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 한 박자 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는 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장 내다보는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2부에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기법 투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직기법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 어제 오늘 그나마라도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또 실전 매매 방송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죠.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또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2610에서부터 2620에 대한 저항이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면서 조금은 쉬었다가 내일 그냥 강하게 돌파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거는 우리 욕심이죠. 이 정도라도 올라왔으니 다행이다라고도 여러분들 생각할 줄도 아셔야 되고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조금은 더 추스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일요일 날 저녁 몇 시죠, 여러분들? 8시에 미국 시장 토요일 날 아침에 마감되는 것들도 다 확인하면서 또 주말에 요즘은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터집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까지 우리가 잘 체크를 해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전망과 공략주들을 같이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TV를 치시고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다 입장해서 함께 온라인 라이브 방송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오늘 4시부터 뭐 5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투자 코칭 스페셜 편집을 해서 특별히 이 토요일 날 9시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6시에도 방송을 하게 됩니다. 쭉 해왔죠. 그리고 토요일 날 9시가 새롭게 또 편성이 돼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오후 시간에 평소에 못 보셨던 분들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날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 방송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또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16가지 패턴에서 어제 주도 섹터였던 삼성중공업을 했고요. 오늘은 주도 섹터 중에서 시장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도 봤고 다 봤습니다만은 이런 파란 다이아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런 상승의 구간들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이 주도 섹터로서 현재는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조선과 바이오다. 어제는 조선, 오늘은 바이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오 쪽들 중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바이오 안 좋아합니다. 하면서도 그 섹터들이 움직여 주니까 제가 CDMO의 글로벌 업체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바이오 관련해서는 올해 유일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여러분들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지난주에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다시 고점이 돌파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제가 7월 1일 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는 7월 2일 날 이렇게 편입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를 110만 원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막 널뛰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올라가는 흐름들 속에서 저는 뭐 2차 목표가 뭐 110만 원이 무슨 뭐 8, 9월 달에 이렇게 쉽게 온다 이 생각은 저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냥 뭐 가을쯤에 뭐 대선 미대선 전후에서 뭐 아니면 뭐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속도를 보면은 대단히 가파르다는 얘기죠.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대선하고 전혀 상관없죠. 여야가 민주공화당 국회의회에서 동시에 다 그냥 전폭적으로 안을 낸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 이유가 뭐 결렬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중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딱 제외시켜 놓고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인가요? 19일부터 22일까지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다시 이제 의회에서 선거는 선거고 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30%. 근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러한 재료와 더불어서 수급이 뭐 이렇게 거래량도 급증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지지와 저항 속에서 본격적으로 탈피가 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 때부터 여러분들 이 모습들을 보시면 나름대로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이 지지에서 저항으로 됐고 그리고 이 라인이 깨지니까 돌파를 못 해주니까 깨지면서 이 라인이 이제 오히려 아주 저점을 확인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돌파를 해주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요, 이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번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수직 상승.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죠. 뭐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작전하다가 다 원위치 되겠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과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 속에서 이제 이 저항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0만 원이나 90만 원 살짝 깨지는 자리, 그러한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보여주잖아요. 자, 어떠한 흐름이 연출됐습니까? 이 캔들하고 우리가 같이 보면요, 저항이고요, 이탈 또 한 번 됐죠. 여기 돌파 저항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니까 돌파되고 여기서 쌍봉 찍고 끌려 내려왔는데 이 자리들이 지지가 돼주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잘 가고 있고 지난번 구간에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일부 이익 실현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괜찮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이 사단이 나면서 90만 원도 살짝 깨졌던 자리 꼬리를 길게 달아주더니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외국인들이 받아내는, 그러면서 전혀 추세는 흔들리지 않았죠. 최근의 흐름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 매수. 거래까지 터져주면서 급등,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였고 여기서 숨고르기 할 때 계속 매수 사인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격 좁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으니까 단기적으로 익절 구간, 추세는 살아있지만 너무 벌어졌으니까 일부 이익 실현 하자. 그러고 났는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지난 월요일 날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장중에. 그런데 이 꼬리를 다 달아주면서 오히려 어저께부터 다시 시그널은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돼주고 오늘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급락하기 직전의 고점들을 돌파한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 쪽들, 그리고 종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선업종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 고점, 만약에 이 흐름들이 돈들이 이쪽으로만 지금 몰려드니까 추세 살아있는 쪽으로 몰려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 빠르면 다음 주에도 바로 뭐 100만 원을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제는 홀딩하고 계셔야죠. 만약에 내일도 오늘같이 으쌰하고 돌파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단기간에 공략하신 분들이라든가 여기서 내가 아차하고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하셔도 되는 거고, 그와 같은 패턴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말씀드릴 종목은 거의 역사적인 저점에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엔터 관련주입니다. 근데 뭔가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를 사업의 구조를 개편하면서 변화를 가져주고 있는 엔터의 나름대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 아니냐. 상장 이후에 뭐 그냥 급락이 연출되는 이 과정들 그리고 반등 한번 줬다가 여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돌파 그리고 지지되는 듯 했다가 또 반등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가 터지면서 여기 자리에서 절묘하게도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저점이 어딜지 몰랐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딱 여기서 반등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과매도 구간이고요. 이 당시 때보다도 지금의 자산 가치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실적단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이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과 주간 증시 전망대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전망하고 주간 공략해줄 종목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검색창에서 TV 치시면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따가 우리가 엔터주의 변신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2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하시죠. 네, 3위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HLB입니다. 현재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7월 초 급등 이후 현재 횡보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장 2% 올랐지만 시간에서 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에 대해 국세학술지가 게재를 했다는 소식이 오늘장 들려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하반기 들어서 정말 뜨거운 종목들이 많은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개별 호재나 악재보다는 주가의 급등락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니까 좀 유의 깊게 살펴보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2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입니다. 최근 시장이 급락을 겪으면서 경기 방어주로 통신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SK텔레콤이 주가가 시장 대비 좀 선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16%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콜에서 AI 사업 수익화에 대한 자신감까지 드러냈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시죠. 네, 하나손해보험입니다. 네,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월에 밸류업 지수가 출시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7월 말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좀 내리면서 5,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에 탄력 키워나가면서 2%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1, 2%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엔터사의 변신은 무죄다라고 힌트를 알아봤는데 엔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이브. 네. 누구죠? 군대 갔다가 이제 하나 둘씩. 방탄소년단, BTS. 그렇습니다. 네. 이제 BTS도 뭔가 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이브도 변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매출과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어요. 네.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우리 한마디로 이거 뭐야? 이렇게 예상보다도 30% 이상 급감하는 이러한 네. 모습인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 이거 뭐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매출이 이렇게 잘 나왔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영업이익이 감소된 것은 그동안에 새롭게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자체를 지금 변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또 무엇보다도 TXT라든가 세븐틴, 뉴진스 등 이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이 되면서 이제 지금 세븐틴부터 네. 일산 킨텍스에서 곧 공연도 시작이 된다고 그러고요. 저는 뉴진스밖에 모릅니다만 중요한 거는요. 여러 구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레이블의 담당 사장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맞습니다. 많고 레이블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쪽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음악 파트, 플랫폼 그리고 테크 기반의 이런 미래 성장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상당히 목표가들 한때 40만 원이 넘어갔던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2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 정도의 어떤 평균 타켓 프라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격을 보면요. 사실은 크게 무너질 자리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16만 5천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탈가. 오히려 이탈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16만 5천 원이 이탈이 되면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단숨에 사실은 25만 원 정도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딱 걸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20만 5천 원 라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갔다 와 주느냐 그걸 보면서 우리가 2차 목표가 또 3차 목표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사업 성장 기대감 나와 있는 하이브 목표가는 20만 5천 원입니다. 또 소장님을 주말에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소장님과 일요일 저녁 8시 그리고 수요일 오전 8시 30분 개장 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후 투자 코칭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